오늘은 전기차 구매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기차 구입을 위해 가장 크게 잡아야 할 개념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급속 충전, 회생제동, 보조금, 전비와 같은 용어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기차 운용에 필요한 용어에 대한 이해 없이 무턱대고 비용 절감, 유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분명히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둘째, 친환경차, 전기차의 종류. 셋째, 충전기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사전 지식 확보는 필수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택은 큰 실수가 없겠죠. 2020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된 곳이 일부 보이시죠? 미정이라고 보인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부터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조금의 명시는 매우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예요. 보도자료에 맞게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현대 코나 EV 기본형은 국고보조금이 900만원이었는데 2020년 820만원으로 조정된 것을 보면 그리 작은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보조금은 일부 광역시도는 감액이 됐고요. 또 다른 일부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2019년에는 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2020년 현재 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고요. 전라북도의 경우 2019년 600만원이었다가 2020년 현재 9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연히 지자체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 차량을 등록한 사람이 구입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보조금이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전기차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이 중시되어 있지요. 이는 보조금 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5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는데 실제 5천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에서 국가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제한 금액이 실구매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둘째, 친환경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기차를 고민하다 보니 친환경차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차는 가장 대중적인 LPG, 그다음 걸음마 단계의 수소차, 갓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떼어지는 전기차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차량이 움직이는데 전기가 사용되는 차량, EV 차량, 즉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차량은 순수 전기만을 사용하는 전기차, 그리고 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뉩니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만 가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게 전기차 번호판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순수 전기로만 구동이 되면 모터로 굴러갑니다. 소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마치 양탄자를 타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전소의 존재 유무는 차량의 작동에 무조건적인 전제입니다. 충전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전기차의 이용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흔히 HEV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H는 하이브리드를 의미하겠죠. 이는 연료와 전기, 즉 엔진과 모터 두 개의 심장으로 움직입니다. 연료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보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전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간단히 설명하자면 풋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모터를 발전기처럼 가동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다시 배터리에 전기에너지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저장된 전기를 바탕으로 모터와 연료를 혼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연비를 보여주죠. 그 전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반드시 충전소가 있어야지만 이거는 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연료만 주유소만 잘 찾으면 차가 굴러가는 데는 아무런 부담은 없다라는 겁니다.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과연 무엇인가? 하이브리드와 비슷하지만 말 그대로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전기차처럼 충전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해진 두 개의 심장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속에서는 전기를 사용하고요. 고속에서는 연료를 사용해서 이 도심 주행에서 발생하는 연료의 비효율을 많이 덜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 즉 연비를 계산할 때 리터 퍼 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내연기관과 비슷하죠.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비, 즉 전기 효율과 연비, 연료 효율을 나누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알아야 할까요? 만약 전기차의 충전이 용이한 위치라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맞는데 전기차 충전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전기차의 낮은 유지비와 연료비만을 생각했을 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디젤, 가솔린과 달리 충전하는데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전기 차량은 현실에 대한 판단과 자신에게 맞는 차종 선택이 필수적이죠. 전기 차량 운용에 있어 충전은 필수예요. 충전은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으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급속은 빠르고 강하게, 완속은 천천히 약하게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쉐보레의 볼트를 구입하려 한다면 배터리를 한번 보시죠. 배터리의 용량이 60.9kWh/h인데 완속 충전기의 공급 전력이 7kW라면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급속 충전기의 경우 동일 차종 60.9kWh를 충전할 때 공급 전력이 50kW라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충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간상의 차이로 인해서 동사무소, 휴게소 등과 같은 외부 충전기의 경우 급속 충전기의 형태를 띠고 있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게소나 동사무소에서 차 한 대가 8시간, 9시간을 충전하며 주차를 해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상황에 따른 다르지만 8시간, 9시간의 공간 할애가 가능하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듣기에는 그럼 당연히 급속 충전기를 써야지 왜 완속을 쓰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급속은 완속에 비해서 충전 요금과 우리가 집밥이라고 얘기하는 집 충전기 사용 시 기본 요금이 대체적으로 모두 비쌉니다. 또한 배터리의 용량은 같은데 강력한 전기로 충전을 하는 급속 충전은 완속 충전에 비해 배터리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너무 잦은 급속 충전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쌓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생명인데 말이죠. 또한 급속 충전기의 경우 완속 충전기에 비해 충전기의 종류가 달라요. 급속의 경우 3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완속은 르노, 삼성의 SM3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죠. 끝으로 급속 충전의 경우 완충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 80% 수준까지 충전이 되고요. 80%부터 100% 완충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유저들은 80%까지 충전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완속은 느리지만 100% 완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전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비싼 만큼 빠르게 충전되지만 다소 배터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저렴한 만큼 느리게 충전되지만 가변성은 적다라는 게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비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차가 그러하겠지만 전기차는 더욱 특히 아는 만큼 비교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2020년 또는 이후 지혜롭게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